자, 오거돈이 관련해서 제가 며칠 날 어디서 공정했냐, 공정 서류 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거돈의 공정 서류를 했던 이 로펌이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데라는 겁니다. 이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데는 이 아주 이 유명한 데죠. 원래 이 법원이 부산의 그 서구에 있을 때 그 법원 앞에 노무현과 문재인이 같이 변호사 사무실을 내어서 1층에는 복국집이 있고 그 위에 대통령 둘이가 놓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나중에 이제 문재인이가 실제로 이제 법무법인 부산에 온합격으로 있었고요. 그러다가 청와대 들어가면서 손을 떼고 남한테 맡겼다가 또 청와대에서 이 비서실장 수석하다가 나와가지고는 또 그걸 맡았지요. 그래서 법무법인 부산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50억대의 그 소송,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카드빚 이제 이 만료를 연장시키기 위한 소송을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맡았다고 시끄러운 적도 있었던 그 법무법인입니다. 근데 문재인이가 2017년에 대통령 나오면서 그 법무법인을 노무현의 조카 사이인 정재승이한테 넘겼지요. 노무현과 문재인이 같이 이제 법무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 빠지고 문재인이 해오다가 청와대 들어가면서 이제 그만두고 또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는 다시 하고,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수임권을 맡아서 한때 시끄러웠지요. 그리고는 또 문재인이 대선에 이제 나오면서 노무현이 조카 사이한테 넘겼어요. 그 뒤에 법원이 이제 부산 연제로 옮기면서 이 로펌도 그 연제동 앞으로 따라왔지요. 그래서 이 정 변호사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오거돈 캠프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영입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실상 문재인이 오나였던 이 법무법인 부산이 오거돈에 공정을 했는데 청와대가 몰랐겠느냐. 그래서 오거돈이가 이 공정을 통해서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인위적으로 조율한 거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7일 해당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 뒤 오 시장과 피해 여성이 4월 말까지 사퇴하는 데 합의했고, 이에 대한 공정을 법무법인 부산에 맡겼다는데, 자,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해 사퇴 전에 우리는 절대 몰랐다고 의문을 부인하지만은 실제로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여당이 이 사퇴 시점을 선거 이후로 하고 공개도 그 이후로 이렇게 조작했다. 이런 의문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현 정부와 법무법인 부산, 이 법무법인 부산에서 노무현이도 나왔고 문재인이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법인 부산은 이 둘을 만드는 3파 역할을 한 로펌인데 거기 지금 노무현이 조카 사이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걸 공정했다고 하면, 자, 지금 이 진실을 국민 중에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마치 결백하다, 우리는 청와대나 민주당은 몰랐다 하는 부분이에요. 자, 문재인과 노무현이 창립 멤버였고 현재 청와대 비서관으로, 인사수석 비서관으로 있는 김외숙이, 자, 그런데 법제처장을 거쳤죠. 자, 이 간판에 한번 보세요. 노무현 있고 문재인 있고 김외숙이도 있습니다. 자, 지금 조카 사이 변호사, 지금 현재 이 대표 변호사인 정재승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청와대 인사수석이 여기 출신이고, 정재승이는 지난 지방선거 때 오거돈 캠프에 들어가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오거돈이 당선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문재인을 만든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부산 지방 권력을
민주당으로 가져오겠다고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현 정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이 여당 광역단체장 성추행 자진 사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알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당연히 지금 청와대나 여당 핵심부에 연락망이 있을 만한 로펌이잖아요. 또 그 정재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았다라는 게 상식이고, 이 법무법인 부산 외에도 다른 비선을 통해 청와대에 이 소식들이 들어갔을 거고, 자, 오거돈 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노무현 문재인 관련된 청와대 인사들이 여럿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오거돈과 함께 물러간 장영철 정책수석 보좌관도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다가 부산시로 옮겼다는 거예요. 자, 오거돈은 자신들은 공정에 관계 안 했다. 피해자와 부산 성폭력 상담소가 법무법인을 부산으로 정해서 공정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부산 성폭력 상담소는 공정을 한 것은 맞지만은 어느 곳에서 언제 했는지 밝힐 수 없다고 잡아댔죠. 제가 이자들도 수상하다고 여러 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성폭력 상담소는 가해자가 이 약속 합의 등을 이렇게 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공정을 받도록 양쪽을 다 이렇게 안내하는 통상적인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정재승 변호사는 인터뷰하지 않겠다고 했고, 자, 당사자가 성추행을 인정했는데 더 말하는 게 뭐 있냐?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 말할 수 없다 했는데, 자, 이 사건이 딱 지금 돌아가는 꼴이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누가 봐도 딱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사 심재철 원내대표는 통합당요, 오거돈이 긴급 체포해야 된다,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며 청와대와 여당이 몰랐다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같은 편이라고 특혜를 주느냐,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해찬이는 지금 이제 오거돈 성추문과 관련해서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한다, 징계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 안희정이는 지금 곧바로 징계를 하더니만 오거돈이 징계는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만드는 당헌이 있습니다. 5년 전 당 대표 때 중대한 자신의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면 그 자리에는 공천을 금지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중대한 잘못으로 이 해당 의원이나 단체장이 직위를 상실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느냐라는 조항을 갖다 댈 때, 당연히 문재인이 만드는 민주당 당헌대로면 민주당은 오거돈 후임으로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며 친여 성향 무소속 후보를 내고 그를 지원하자.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 후보인 무소속을 하나 내가지고 그를 지원하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뒤늦게서 경찰은 오거돈이 작년에 여직원을, 또 다른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라는 내용까지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오거돈을 보좌하던 한 직원이 갑자기 사직하고 수도권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이직하면서 소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당시 부산시 주변에서는 오거돈이 자꾸 밥 먹자고 문자를 보내는 등 치근대서 이 지여직원이 다른 데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 이 사실을 보도한 유튜버와 소송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거돈이란 자가 상습적으로 자신의 보다 하위직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이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지금 보는데요. 지금 피해자나 부산 성폭력 상담소 등이 고소 고발해오면 공식 수사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고나 이런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경찰이 처벌을 하고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오 시장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주행 직권 남용으로 남부지검에 고발을 했어요. 곧 경찰로 이렇게 이송이 되겠죠. 저는 문재인 정권의 오거돈 이 소동이요, PK에 있어서 문 정권이 얼마나 좀 수준이 낮은가, 그런 인물들을 데리고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거돈이 뿐만 아니라 송철호를 시장으로 만들려고 그야말로 공권력이, 청와대가 총동원되어서 지금 시호를 했습니다. 거기 관여되었던 자살한 백 수사관은 그 즈음쯤에 지금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제 막 문제가 될 때 고래고기를 한참 검색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이폰에요. 검찰에서 이제 출석해라 하니까 출석 직전에 고래고기 사건을 집중 검색한 후에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내려갔다고 우겨야 되는데 자기는 고래고기 사건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가 해명을 한 고래고기 부분으로 자기 진술을 맞추려니까 지금 고래고기를 검색을 집중적으로 했다, 지금 이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자, 김경수는 댓글 조작을 이렇게 관여해서 드루킹 조직과 이렇게 만나고 또 내용을 보고받고 그렇게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유재수는 부산에 경제부시장을 하면서 뇌물 받고 문제가 돼가 나가놓고는 또 부산에 가서 또 그런 짓거리를 한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거돈이 송철호, 김경수, 유재수, PK 지역에서 문재인이 참모로 쓰는 사람 중에 멀쩡한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야말로 이 지역에서 지금 유권자들은 상당수 미뤄졌는데 이 문 정권은 PK 지역에 대한 정면 배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삼류대를 데리고 PK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호남에서 문은 그래도 호남 전체가 문을 밀다 보니 자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는 갔어요. 그러면 PK 지역에도 괜찮은 사람이 없느냐? 있을 겁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PK 지역을 지금 두 번째 대통령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데리고 있는 인적 자질 수준은 여전히 발바닥이다. 이거는 이 문 정권의 그야말로 인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한계는 문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에서 나온 것이다. 자, 김남국이 같은 경우에 여자의 몸을 품평하고 조롱하고 별 그냥 이상한 소리를 공개 방송에 나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들어가서 같이 히덕거리고 놀다가 마치 인권 변호사인 양, 그리고 조국에 분노하는 변호사인 양 지금 배지를 달았습니다. 만약에 야당에서 배지 단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다면 여성단체들이 다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가 오거돈 사건을 보면서 얻은 교훈은 한국의 여성단체들이라는 것은 지극히 편파적인 정치적 끈앞풀에 불과하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안희정, 정봉주, 민병두, 오거돈, 김남국, 자, 이게 오늘날 한국의 좌파 여성단체들의 수준인 겁니다.